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대통령 관저 앞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유만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젊은 친구들 봐라! 얼마나 멋있어! 네,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정문 바로 앞은 취재진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서 저는 50여 미터 떨어진 길가에서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수처 등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찬성과 반대 집회 인원들과 유튜버들은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양측 집회 참가자들이 고성을 지르며 부딪히고 경찰이 이를 말리는 장면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양측 집회와 경호처 그리고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간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경력과 기동대 버스 등을 배치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공수처 오늘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공수처가 오늘 오후 중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경호처가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그동안 강제 수사를 막아왔습니다. 오늘도 관저 문을 닫아 걸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응답하지 않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가 그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영장에는 일출 전과 일몰 후 야간 집행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서 유효기간까지는 시간과 관계없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자, 6일까지 집행할 수 있는데 오늘이 점쳐지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장 유효기간은 6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시간을 따져보면 평일은 오늘하고 내일 이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한남동 관저에 더 많은 시위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도 집행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사실 저렇게 많은 인파가 몰려 있다 보면은 단 한 번에 뭐 영장을 집행하기보다는 집행하려다가 안 되고 다시 철수했다가 다시 시도하고 그럴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럴 가능성을 대비해서도 날짜에 그 여유를 두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하겠다 이런 가능성이 조금 높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시도만 하고 다시 철수했다가 내일 다시 오고 뭐 이런 걸 반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취재진 대기 중인데 실제로 오늘 이제 들어갈지 여부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아직 밝히고 있지 않아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공수처는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준비까지 마쳤다고요? 공수처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서 원활한 출입 통제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내일부터는 이 대변인실 출입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인원만 출입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가 이 경호상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청사 통제 수준을 한층 강화해 이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이 영상 녹화 장비가 마련된 청사 3층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인데 체포 시점 이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그 사이에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역시 이 공간에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지금 윤 대통령 머물고 있는 관저 앞에는 이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면서 긴장감까지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찬성 반대 시민들이 나눠져서 관저 앞에서 저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뭐 서로 욕설도 오고 하고 그런데요. 지금 상황이 매우 일촉즉발일 수도 있습니다. 집행이 되는 순간에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쓴 편지가 공개되면서 지지자들이 더 지금 모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저녁 7시 반에 이 집회 중인 시민들한테 윤 대통령의 그 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은 새해 인사하면서 이 관저 앞에 모여있는 지지자들한테 감사하고 뭐 지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런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새해 첫날에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관저에서도 왜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 시각 한남동이라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보수우파 유튜브들이 이제 이 현장을 중계를 하는데 그걸 윤 대통령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더 힘을 내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석 변호사가 이 편지도 공개를 하고 직접 연단에도 올랐어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저를 대신해서 꼭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시더라라면서 큰 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석동현 변호사가 직접 연단에 올라서 발언한 내용, 석 변호사의 주장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론전입니다. 여러분. 불법 탄핵을 막아야 된다는 여론이 없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자,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네, 그런 이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한남대로 앞에 경찰 수산으로 오후 6시 기준 6천여 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서 뭐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현장 분위기가 더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회가 밤 10시 30분께를 넘어서까지 이제 진행이 됐고 또 이제 그 지지자들이 대통령 체포와 탄핵을 저지하려면 몸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대로 밤을 지새워서 그 대통령 관저 앞을 지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경찰이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서 어제보다 더 많은 병력과 기동대 버스를 관저로 향하는 출입로마다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여 계시다가 이게 체포영장 집행한다고 수사관들 왔을 때 그때 혹시 물리적 충돌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법조계에서는 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라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인데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사안이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국민이 헌법상 저항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처벌을 논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예. 자, 그런데 공수처 관계자들이 집회 참석자들의 저지선을 뚫고 문 앞까지 간다고 해도 과연 관저의 문이 곧바로 열릴까? 이 부분도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자, 이러자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에 경고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기한 내에 저희들 집행할 것입니다. 이미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바리케이드, 그다음에 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공수처에서는 만일에 있을지 모를 물리력에 의한 충돌에 대비해서 경찰과 협의 중이다. 경찰 기동대를 투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자, 이런 얘기가 알려지자 또 대통령실 측에서 지금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그 경찰 기동대가 뭐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에 따라서 혼잡 경비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그걸 넘어서 영장 집행까지 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래서 만약에 경찰 기동대가 현장 질서 유지를 넘어서서 영장 집행까지 나간다면은 이거는 직권남용이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이제 영장을 발부하던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공수처이기 때문에 영장을 집행하려면은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이 와야 된다. 왜 경찰 기동대가 오느냐? 이건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 자, 경찰과 공수처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관련해서 이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협의를 통해서 이 집행과정상의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 관계자 역시 경찰과 입장이 같다 이러면서 법적 문제가 없도록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충분히 법적으로 다 검토해서 체포영장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부된 영장과 관련해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번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그리고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 자, 이게 일단 어떤 논란인 겁니까? 이번에 법원은요, 체포영장 외에도 수색영장을 동시에 발부했는데 이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은 각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상 비밀 관련 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 또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삼권 분립 위반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영장이라든지 이제 법을 넘어설 수가 없는데 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특정 법조항 그러니까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조항 아닙니까? 군사상 공무상 기밀은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 조항의 적용을 아예 배제를 한 것은 이거는 삼권분립 위반이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는 입법부 국회가 만든 법조항인데 이것을 판사가 영장을 내주면서 이 특정 조항을 배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월권이고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에 이 해당 판사를 직무배제하고 징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특정 조항을 배제한다.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 제가 이제 여러 판사들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는 대답이 대다수였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영장 같은 경우에 내주면서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 A, B, C 장소를 요구를 했으면은 그 중에 A, B 장소만 해라, C는 안 돼. 그런 식으로 범위를 제한할 수는 있어도 영장에 그 내용이 없는 내용을 갖다가 판사가 이렇게 적는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다. 처음 본다. 그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내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두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생겼죠. 6인 체제였던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오늘부터는 8인 체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앞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하면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의 혼돈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최상목 대행의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참모진 집단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사표가 받아들여졌다 했다가 또 이게 입장이 지금 후폭풍이 계속 거센 상황인데 왜 사표를 냈고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자 대통령실 수석이상 참모진 전원이 항의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새해 첫날 현충원 참배를 마친 최상목 대행에게 정진석 비서실장이 다가가 무언가 말을 하는데 그러자 최 대행이 상당히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실장, 특보, 수석 전원이 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최상목 대행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사의만 수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논란이 커지자 기획조정부는 최 대행은 사표를 수료할 계획이 없다. 민생과 국정 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결국 인사혁신처를 통한 정식 절차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사표는 최종 반려된 상황입니다. 예.